독일어 할 줄 압니까? 한번 해봐요. 성공하면 월급을 10배 올려주겠어. 뭐, 시간제 아줌마가 감히 독일어 통역을 하겠다고? 정우진 회장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1층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60대 초반, 신장 185cm의 그는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고 대리석 계단 난간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 뭉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백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층 계단 중간쯤 파란색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걸레를 든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좋은 채 29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젖은 걸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계단에 작은 물자국을 만들었죠. 정 회장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수제 구두가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은채 앞에 멈춰서서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색바랜 청바지, 물튄 앞치마, 그리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 비웃음이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1층 비서실의 유리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 서류를 나르던 인턴들도 걸음을 멈췄죠. 누군가 미쳤나?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요. 좋아. 정말 해낸다면 말이지.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제 신분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지. 월급도 10배로 올려주고.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 오민수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45살의 그는 회장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 사람한테 맡기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정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나? 통역 에이전시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1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없어. 정 회장이 다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때 비서실 막내 임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정말 독일어 할 줄 알아요? 어디서 배웠는데요?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이요? 수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세상에, 독학으로 비즈니스 통역을요? 회장님,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시간제 가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개 국어를 독학한 천재라는 것을, 외교관을 꿈꾸며 도서관에서 낡은 외국어 사전을 수백 번 읽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정 회장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은채가 즉시 유창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민수 비서실장의 입이 벌어졌고 임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여러분, 오늘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5년 봄 경기도 부천시의 한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에 좋은 채의 가족이 살고 있었죠.
그때 은채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김혜진 씨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두 남매를 키우고 계셨죠. 남동생 조민재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은채는 학교에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영어 사전이 놓여 있었죠. 표지가 해지고 페이지 모서리가 접혀 있는 수십 년은 된 듯한 사전이었습니다. 민재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누나, 밥 먹어. 하지만 은채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전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었죠. 누나, 또 공부해? 이번 달에만 도서관 책 20권 넘게 빌려왔잖아. 그때서야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야, 누나한테 꿈이 있거든. 무슨 꿈? 외교관이 되는 거야. 민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우리 집이 어떤 형편인데. 대학도 못 가는데 무슨 외교관이야.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설거지 일을 마치고 온 혜진 씨의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은채야, 아직도 안 자니? 엄마, 나 외국어 공부하고 싶어. 혜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의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채야, 엄마가 미안해. 학원 보내줄 형편이 안 돼. 알아요, 엄마. 그래서 혼자 할래요. 도서관에 책 많잖아요. 혜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똑똑한 딸을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우리 딸, 왜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나서 엄마를 힘들게 하니? 하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채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전날 저녁에 만들어둔 주먹밥 하나를 먹었죠. 그리고 옷이 버스를 타고 부천시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은채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해서 문 앞에서 기다렸죠. 주말이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덜어 있었지만 평일에는 대부분 은채가 1번이었습니다. 9시 정각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는 서둘러 3층 외국어 자료실로 올라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구석 책상에 앉았죠. 그곳에서 그녀는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영어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초 문법 책을 빌려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었죠. 노트 한 권이 끝날 때까지 문법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독일어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독일어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있는 책을 모두 찾아 읽었죠. 낡은 독일어 입문서, 1980년대에 출판된 독일어 회화책, 누군가 기증한 독일 소설까지. 오후가 되면 도서관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30분 사용 제한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외국인이 올린 무료 언어 강의를 찾아봤죠. 독일인이 직접 가르치는 독일어 발음 영상, 프랑스인이 올린 프랑스어 기초, 회화, 중국인의 중국어 강좌. 30분이 지나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노트에 필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한글로 옮겨 적고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했죠. 저녁 6시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작은 단어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접 만든 단어장이었죠.
오래된 공책을 잘라 주머니에 들어갈 크기로 만들고 거기에 하루 배운 단어들을 적어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8시쯤이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내일 공부할 내용을 미리 체크했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채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낮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였죠. 시급 8,000원이었습니다. 한 달 일하면 약 14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생활비를 어머니께 드리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면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도착해서 저녁 9시까지 공부했죠.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집으로 와서 자정까지 복습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죠. 점심도 도서관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삼각김밥과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은채의 외국어 실력은 놀랍게 늘어났습니다. 영어는 이제 원어민 뉴스를 들어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어도 기본 회화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프랑스어와 중국어, 일본어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학벌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졸 이상만 채용합니다. 통역 경력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어렵겠는데요. 자격증이라도 있으세요? TOEIC나 TOEFL 점수는? 은채는 자격증 시험을 볼 돈도 없었습니다. TOEIC 응시료가 5만 원이 넘었죠. 그 돈이면 한 달 식비였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24살의 은채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생 민재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혜진 씨는 허리가 아파 식당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계셨죠.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입이 줄었고 민재의 공장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은채의 편의점 급여를 합쳐도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죠. 그래도 은채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박소연이 연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소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은채야,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 통역 보조 구한대. 한번 지원해 볼래? 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어떤 조건이야? 영어랑 중국어 할 줄 알아야 하고 학력은? 대졸 우대래. 은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 고졸인데. 그래도 실력이 좋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일단 이력서 내봐. 은채는 생애 처음으로 이력서를 썼습니다.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자격증란은 비어 있었죠. 하지만 특기사항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구사 가능. 10년간 독학으로 학습. 이력서를 제출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혹시 결과 나왔어? 소연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학력 때문에 서류에서 떨어졌대. 그럼 실력 테스트라도. 서류 통과자만 면접 보는 거래.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은 은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공부했는데 학력 한 줄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26살의 은채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죠. 카페 일을 마치면 여전히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외국어 책을 읽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 된 경제 논문을 읽고 독일어 신문을 해석하고 프랑스어 소설을 번역했습니다. 중국어 뉴스를 듣고 요약했고 일본어 강연을 보며 동시통역 연습을 했죠. 도서관 사서들이 은채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은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뭐 준비하세요? 외교관 시험요. 사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교관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은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시험은 대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그저 꿈을 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28살이 된 은채는 카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그때 소연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은채야, 우리 엄마 친구가 시간제 가정부 구한대. 강남 쪽 부잣집인데 시급 1만 원이래. 할래? 가정부라는 말에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연락처 좀 줘. 그렇게 은채는 정우진 회장의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청소와 설거지를 하는 시간제 가정부가 된 것이죠. 시급 1만 원, 하루 5시간이면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25일 일하면 125만 원. 편의점이나 카페보다는 나은 수입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강남역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을 가서 도착한 곳은 30층짜리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그 건물의 28층부터 30층까지 3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죠. 후문으로 들어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8층의 내려복도를 걷는데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이 부셨죠. 선임 가정부 권옥자 씨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조은채 씨 맞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8이요. 아이고, 어린데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공부는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요? 그럼 됐고, 일 가르쳐 줄게요. 그날부터 은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회장 집에 도착하면 8시 50분쯤이었죠. 10분 일찍 도착해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9시 정각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청소였습니다. 28층은 주거 공간이었고 29층은 회장의 서재와 응접실, 30층은 회의실과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은채는 주로 28층과 29층 계단을 청소했죠. 대리석 계단을 걸레로 닦고 난간을 천으로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응접실 소파를 청소기로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죠. 일은 단순했지만 힘들었습니다. 하루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에 일을 마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심했죠. 하지만 은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정확히 나왔고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후 2시 30분이면
도서관에 갈 수 있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들러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시간을 공부했죠. 집에 돌아오면 11시쯤이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자정까지 복습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독일어 뉴스를 듣고 프랑스어 팟캐스트를 들었죠. 6시에 간단히 아침을 먹고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생활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채는 즉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 웰의 뉴스를 틀었죠. 앵커의 또렷한 독일어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은채는 뉴스를 들으며 노트에 중요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관련 어휘들이었죠. 30분 동안 뉴스를 듣고 요약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베이징 방송국의 경제 뉴스였죠. 중국의 경제 정책, 무역 동향, 산업 트렌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채는 귀를 기울이며 핵심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6시가 되자 공부를 멈추고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은 전날 밤에 미리 해뒀고 계란 프라이 하나와 김치만 꺼냈습니다. 1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죠. 7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영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BBC 월드 서버스의 비즈니스 뉴스였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으며 뉴스 내용을 머릿속으로 번역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2호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어폰을 뺀 적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뉴스가 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버스에서 20분을 더 가서 내렸습니다. 5분을 걸어 회장의 건물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8시 50분, 정확히 10분 일찍 도착했죠.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1층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가정부의 모습이 비쳤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임 가정부 권옥자 씨가 보였습니다. 은채 씨 왔어? 네, 언니. 오늘 할 일 뭐예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온대. 30층 회의실 청소 완벽하게 해줘야 해. 무슨 손님이요? 독일에서 온다던데. 큰 계약이 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채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독일이라니.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챙겼죠. 29층 계단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계단에 물을 뿌리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난간을 천으로 닦고 벽에 묻은 먼지를 털었죠.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20명은 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의실 바닥을 청소기로 밀고 걸레로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죠. 창문을 깨끗이 닦고 블라인드를 점검했습니다. 45분이 걸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복도로 나오는데 비서실이 시끄러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층 계단으로 내려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28층부터 30층까지 이어진 계단은 총 60개의 계단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닦다 보면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계단 중간쯤에서 걸레를 헹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떡하죠, 회장님. 통역사가 안 온대요. 비서실장 오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정우진 회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11시입니다. 독일 투자자분들이 일시에 오시는데 그럼 이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다른 통역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구하기가. 은채는 손을 멈췄습니다. 독일어 통역사를 찾는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시 걸레를 들어 계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장님, 에이전시 3군데에 연락했는데 다 안 된대요. 100억짜리 계약인데 통역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마 서류나 물건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비서실에? 죄송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가능한데 독일어는. 젠장. 은채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1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수천 시간을 보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고무장갑도 벗었죠. 손을 털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진 회장이 비서실장 및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난처한 표정이었죠. 은채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우진 회장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아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뭐라고? 은채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독일어 통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오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제 가정부가 무슨 통역을. 하지만 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물 튄 청바지, 낡은 운동화, 해진 티셔츠, 그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 당신 정말로 독일어 할 줄 알아? 네, 회장님. 어디서 배웠는데?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10년 동안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서실 막내 임수진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독학으로 10년 배웠다고 비즈니스 통역이 되나요? 하지만 정 회장은 생각에 잠긴 듯 은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비서실 차장 유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간단한 테스트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다른 대안도 없고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테스트해보자. 그는 은채를 똑바로 쳐다보며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창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은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서 독일어를 배웠습니까? 도서관에서 독학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이요.
다른 어떤 언어를 하십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실장 오민수의 입이 벌어졌고 임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유재민 차장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정 회장이 더 복잡한 문장으로 물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은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인 경험은 없지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문화 간 협상의 기본 원칙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기회를 주지.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 사람한테 맡기시려는 겁니까? 오민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하지만 1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어. 일단 해보는 거야. 정 회장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그런데 정말 해낸다면 말이지. 정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제 신분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지. 월급도 10배로 올려주고. 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급 10배라니. 지금 한 달에 125만 원을 버는데 10배면 1250만 원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정말이십니까?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는 거야. 100억짜리 계약이 날아가면 책임질 수 있어?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정 회장이 오민수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수 씨, 이 사람 옷 좀 준비해줘. 저 차림으로는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민수가 은채를 데리고 비서실로 갔습니다. 여직원 탈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옷 골라 입어요. 사이즈 맞는 거로. 옷장에는 여러 벌의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채는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비쳤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정장을 입은 것 같았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간단히 얼굴을 씻고 립밤만 발랐습니다. 화장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로 나오자 유재민 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5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걸요. 은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한들 믿어줬을까요? 고졸 시간제 가정부가 독학으로 5개 국어를 배웠다고 하면요. 유재민이 잠시 말없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은채 씨, 오늘 잘하세요. 진짜 기회예요. 네,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준비했지만 실제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 회의실, 1시간 전에 은채가 직접 청소한 곳이었죠. 이제 청소부가 아닌 통역사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긴장한 표정의 정우진 회장과 비서진들. 은채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준비했죠.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독일 투자자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앉아 기다리는 30분은 은채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갔죠.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심장은 평범하지 않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들이 실전에서 통할까요? 책으로만 배운 독일어가 실제 비즈니스 협상에서 충분할까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동생 민재는 이미 공장에 출근한 뒤였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한 달에 12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셔도 될 것입니다. 민재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지금 하는 시간제 가정부 일도 잃게 되겠죠. 정 회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당장 나가라고.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재민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은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긴장하시는 거 당연해요. 저도 처음 통역했을 때 엄청 떨렸거든요. 차장님도 통역하셨어요? 예전에 잠깐요. 그런데 은채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시간제 가정부를 하세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은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학력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자격증도 없고요. 그래도 취업 공고를 보면 다 대졸 이상이에요. 서류에서 떨어지죠. 면접 기회조차 못 받아요. 유재민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공부하신 거군요. 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오늘인 것 같고요. 잘하실 거예요. 발음도 완벽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유재민이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은채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낸 수천 시간, 낡은 사전을 붙잡고 단어를 외우던 날들, 유튜브 무료 강의를 보며 발음을 연습하던 시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뉴스를 듣던 매일매일,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12시 50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우진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비서진들이 따랐죠. 준비됐어? 네, 회장님. 명심해. 이건 100억짜리 계약이야. 실수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 회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 오민수가 그 옆에, 유재민 차장이 반대편에 앉았죠. 은채는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12시 55분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독일 투자자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은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펜을 꽉 쥐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첫 번째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테 안경을 쓴 그는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죠. 세 번째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젊고 활기차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정우진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장의 독일어는 어색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죠. 첫 번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베르너 인더스트리의 CEO 클라우스 베르너입니다. 은채가 즉시 통역했습니다. 베르너 인더스트리의 CEO 클라우스 베르너라고 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명확했죠. 클라우스가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소개했습니다. 재무이사 한스 밀러입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도 소개했습니다. 투자부서장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클라우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차 왔다고 하네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귀사와의 협력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채가 독일어로 통역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채의 독일어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일어로 된 투자 제안서였죠. 우리 회사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향후 5년간 1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향후 5년간 1억 유로, 하나로 약 1,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은채가 독일어로 통역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주로 재생에너지와 환경기술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입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환경기술 분야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은채의 통역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뉘앙스까지 정확히 전달했죠. 한스 밀러 CFO가 재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무엇입니까?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세금 혜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회장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 법인세, 감면, 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배경 지식까지 설명하는 것이 의외였죠. 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7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 슈미트가 질문했습니다. 현지 인력은 어떻습니까? 한국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까?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현지 인력 고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우수한 인력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회의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은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손에 쥔 펜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빠르게 메모하며 집중력을 유지했죠. 오후 3시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매우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다음 주에 계약서 초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정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은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통역사입니다. 어디서 독일어를 배웠습니까? 은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에서 독학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학으로요? 믿을 수 없습니다. 원어민처럼 말하시는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은채에게 건넸습니다. 독일에서 일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은채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우진 회장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비서실장 오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은채 씨. 정말 놀라워요. 유재민 차장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말로. 은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 월급 10배. 은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계약이 날아갈 뻔했어요. 정 회장이 오민수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수 씨, 은채 씨 인사 발령 준비해요. 통번역팀, 아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을 신설하고 팀장으로 발령하세요. 네, 팀장이요? 은채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같은 인재를 그냥 직원으로 둘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학력도 실력이 학력이야. 오늘 증명했잖아요.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사무실 배정하고 팀원도 뽑을게요. 은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간제 가정부였는데 이제 팀장이 된다니. 10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은채를 유재민 차장이 따라왔습니다. 은채 씨, 잠깐만요. 은채가 멈춰섰습니다. 네, 차장님. 정말 대단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거든요. 저도 떨렸어요. 엄청. 그런데 전혀 안 그래 보였어요. 완전 프로처럼 하시던데요. 은채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유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채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10년 동안 혼자 공부하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은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매일이었어요. 특히 취업 서류에서 떨어질 때마다요. 그럼 어떻게 버텼어요? 꿈이 있었으니까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제 실력으로 떳떳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유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저는 그런 꿈도 없이 그냥 대학 가고 취직했는데 차장님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 것 같아요. 은채 씨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본 적이 없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씨,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시스템도 가르쳐 드리고 팀 구성하는 것도 돕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제 동료잖아요. 은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동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유재민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이 은채 씨랑 비슷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갔거든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동생을 보면 항상 미안해요. 형이 더 벌어서 대학이라도 보내줬어야 하는데. 은채 씨 보니까 동생 생각이 나네요. 은채가 유재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동생분한테 잘해주세요.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럴게요. 두 사람은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하자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은채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독일어를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심지어 아까 비웃던 임수진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채 씨, 아까는 제가 실례했어요. 미안해요. 은채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민수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은채 씨, 이거 인사 서류예요.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은채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였죠. 은채는 작업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작업복을 입을 일이 없겠죠. 건물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은채야,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오니?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엄마, 나 큰일 났어. 뭐? 무슨 일이야? 나 정규직 됐어. 팀장으로.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엄마. 독일어 통역을 해서 인정받았어. 이제 월급도 10배로 받아. 은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지금 가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외교관은 아니지만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며 은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 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은채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후문이 아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데스크에서 직원증을 발급받았죠. 조은채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이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직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진 옆에 적힌 이름과 직책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 끝 창가 쪽에 독립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깨끗한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책상 4개, 의자, 컴퓨터, 서랍장, 그리고 작은 회의 테이블까지. 창밖으로는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채는 팀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죠. 조은채 팀장. 손으로 명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재민 차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채 팀장님, 축하해요. 첫 출근. 감사합니다, 차장님. 이제 저한테 반말하셔도 돼요. 동료니까. 아직은 어색해요. 그럼 천천히. 아,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팀원 면접이 있어요. 벌써요? 회장님이 빨리 팀을 구성하라고 하셨어요. 지원자 3명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이력서 여기 있어요. 유재민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김서연, 27세,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 졸업, TOEIC 990점, 중국어 HSK 6급. 두 번째 지원자는 박준혁, 29세,
한국 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프랑스 교환학생 경험. 세 번째 지원자는 이민지, 25세, 일본어 전공, 일본 도쿄에서 2년 근무 경험. 모두 훌륭한 이력이었습니다. 오후 2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앉으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저는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비즈니스 통번역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팀에 지원한 이유는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서요. 특히 조은채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은채가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독학으로 5개 국어를 배워서 통역사가 되셨다는 거요. 정말 대단하세요. 은채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에요. 그럼 영어로 간단히 자기소개 해볼래요? 서연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도 좋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죠? 좋아요. 합격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면접을 진행하며 은채는 그의 프랑스어 실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역시 훌륭했죠. 합격입니다. 세 번째로 이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어 회화 테스트 결과 역시 우수했습니다. 합격입니다. 3명 모두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팀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은채는 간단한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 조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3명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회사의 모든 해외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통번역은 물론이고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해외 마케팅까지 담당할 겁니다. 와, 기대돼요. 이민지가 밝게 말했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서 일하면 돼요. 서연 씨는 영어와 중국어, 준혁 씨는 프랑스어, 민지 씨는 일본어를 주로 맡아주세요. 네, 팀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팀은 수평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서로 존대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세요. 좋아요. 첫 회의가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 주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기업과의 합작 투자 협상이었죠. 이민지가 주 통역을 맡았고 은채가 서포트했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바이어들이 방문했습니다. 김서연이 통역을 맡았고 역시 훌륭하게 해냈죠. 그 다음 주에는 프랑스 투자자들이 왔습니다. 박준혁이 활약했습니다. 팀워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은 회사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서가 되었습니다. 정우진 회장도 만족해했습니다. 은채 팀장,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해외 업무가 이렇게 순조로운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곧 승진 심사가 있는데 당신 이름을 올렸어요. 벌써요? 실력 있는 사람은 빨리 올라가야죠. 은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시간제 가정부였는데 이제 승진까지 논의되다니.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채는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은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유럽 시장 진출을 제안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우선 타겟으로
그때 영업본부장 차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유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아닌가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술 분야에서. 환경기술? 우리가 그 분야 전문가예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이 사업 전략까지 제안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은채 팀장 말 들어봅시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은채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단지 해외 시장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회장님과 임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분석 결과?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독일 경제연구소 보고서와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은채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된 원문 자료였죠. 차민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자료네요. 검토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후 은채는 복도에서 차민석과 마주쳤습니다. 조 팀장. 네, 본부장님. 너무 나서지 마요. 당신 입지가 아직 약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고졸 출신이 2달 만에 팀장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회장님 총회로 올라간 거라고. 은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실력?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실력? 차민석이 비웃듯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있는 걸까?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재민이었습니다. 은채 팀장님, 오늘 회의에서 차민석 본부장이 한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 빨라요. 이 회사. 다들 알아요. 정말 제 자리가 맞는 걸까요? 당연하죠. 팀장님만큼 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하지만 학벌이 실력을 만들어주나요? 팀장님의 10년 노력이 어떤 학벌보다 값진 거예요. 유재민의 말에 은채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차장님. 힘내세요. 시기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일 잘하면 돼요. 전화를 끊고 은채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10년을 준비했어. 자신감을 가지자. 다음 날부터 은채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차민석의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은채의 의견에 반대했고 다른 임원들 앞에서 은채의 학력을 언급했습니다. 조 팀장은 고졸이라 비즈니스 전략을 잘 모르실 거예요. 통역은 잘하는데 경영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네요. 은채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대응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팀원들은 분노했습니다. 팀장님, 왜 참으세요? 본부장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하지만 아니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게 최고의 대응이야. 은채는 자신에게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투자자가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투자 펀드였죠. 총 투자 규모는 3천억 원.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딜이었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이 협상을 차민석 영업본부장에게 맡겼습니다. 민석 씨, 이번 거는 당신이 직접 하세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민석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팀에 없었던 거죠. 회의 이틀 전 차민석이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조 팀장. 네, 본부장님. 아랍어 통역 가능해요?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랍어는 5개 국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초는 공부한 적이 있었죠.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통역은. 그럼 하세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못할 수도. 괜찮아요. 그냥 대충 옮기기만 하면 돼요. 은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랍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중동인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리더는 압둘라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압둘라가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최선을 다해 통역했지만 전문 용어들이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녹색 기술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은채가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한 뉘앙스를 놓친 것 같았습니다. 차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녹색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채가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압둘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은채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죠. 1시간 후 압둘라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우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나가? 차민석이 은채를 노려봤습니다. 조 팀장, 제대로 통역한 거 맞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대방이 나가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채 팀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회장실에서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요. 아랍어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초만 알고 비즈니스 용어는 부족합니다. 그럼 왜 한다고 했어요? 차민석 본부장이 다른 사람이 없다고. 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천억 거래가 날아갈 뻔했어요. 다행히 압둘라 씨가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나중에 영어로 다시 설명했지만 죄송합니다. 은채 팀장, 당신은 5개 국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게 당신의 강점이에요. 못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채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서연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응. 차민석 본부장이 너무한 거예요. 아랍어 못한다는 거 알면서 시킨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괜찮아. 내 책임이야. 그날 저녁 은채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랍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했지만 다음엔 완벽하게 하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 다음 날 아침 은채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의 진실. 글에는 은채의 학력, 경력, 그리고 시간제 가정부였다는 과거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고졸 출신이 2달 만에 팀장 승진. 정상적인가? 회장님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은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서연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박준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은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실이니까. 팀장님, 내가 고졸인 것도 사실이고 시간제 가정부였던 것도 사실이야. 숨길 이유 없어. 하지만 특수한 관계라니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어. 해명해도 소용없어. 은채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갔을 때 주변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은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팀장이래. 고졸인데 어떻게 팀장이 됐대? 회장님이랑 뭔가 있나 봐. 은채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정우진 회장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 팀장, 게시판 글 봤어요? 네, 회장님. 누가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제가 잘하면 돼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정 회장이 은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강하네요. 하지만 은채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있을 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퍼졌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은채를 수군거렸고 심지어 거래처에서도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채의 팀원들은 팀장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팀원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은채야, 밥은 먹었니? 응, 엄마. 요즘 힘들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은채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지지할게. 어머니의 말에 은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힘들면 그만둬도 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은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2달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회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은 채 드림. 간단한 사직서였습니다. 은채는 봉투에 넣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10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 그때 유재민이 복도를 지나가다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은채가 사직서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그만두려고요. 왜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팀원들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유재민이 은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팀장님을 내쫓으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팀장님은 이길 수 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유재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은채는 사직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만요. 그날 저녁 은채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다녔던 그 도서관이었습니다. 3층 외국어 자료실, 창가 구석 책상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은채는 옛날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쓴 노트였죠.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은채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나는 10년을 준비했어. 겨우 이 정도 어려움에 무너질 순 없어. 은채는 사직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처음부터 다시.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팀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은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3개월 성과 보고서. 지난 3개월간 팀이 수행한 모든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마이너스 독일 베르너 인더스트리와의 100억 원 계약 성사, 마이너스 일본 미쓰이 그룹과의 합작 투자 80억 원 유치, 마이너스 중국 바이어 10개사와의 거래 계약 총 150억 원, 마이너스 프랑스 투자자들과의 파트너십 체결, 총 계약 금액 330억 원. 이것이 단 3개월 동안의 성과였습니다. 은채는 각 프로젝트마다 상세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회의록, 계약서, 고객 피드백까지.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전 10시 은채는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정우진 회장과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임원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일이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은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 팀이 성사시킨 계약은 총 330억 원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한 수치입니다. 차민석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통번역 서비스 평점이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습니다. 은채가 고객 피드백을 보여줬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너의 이메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조은채 팀장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문화적 뉘앙스까지 정확히 전달해줘서 협상이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일본 미쓰이 그룹 담당자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민지 씨의 일본어 통역은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덕분에 오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은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저희 팀은 앞으로도 회사의 글로벌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진 회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차민석만 빼고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채 팀장, 정말 대단합니다.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낸 팀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최근에 은채 팀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학력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하는.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과 열정입니다. 정 회장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은채 팀장은 10년 동안 독학으로 5개 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330억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은채 팀장에 대한 부당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채는 복도에서 차민석과 마주쳤습니다. 차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이겼네요. 본부장님, 저는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잘난 척은. 차민석이 지나가려 했지만 은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를 시기하고 견제하는데 에너지를 쓰시지 말고 본인 일에 집중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차민석이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저는 본부장님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회사 동료예요. 함께 성장하면 안 될까요? 차민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회장님 말씀 들으셨어요? 완전 팀장님 편이셨어요.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저라면 진작 그만뒀을 것 같은데. 은채가 대답했습니다. 10년을 준비했거든.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할 순 없었어. 10년이요? 응.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오늘을 위한 거였어. 팀원들이 감동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존경해요. 저도 팀장님처럼 될래요. 너희들도 충분히 훌륭해. 자신감 가져. 그날 저녁 은채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3층 외국어 자료실, 창가 구석 책상. 그곳에 잠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려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채의 팀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서가 되었습니다. 매달 평균 100억 원 이상의 해외 계약을 성사시켰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30개 이상 체결했습니다. 정우진 회장은 팀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채 팀장, 팀원을 5명 더 뽑으세요. 정말요, 회장님? 네. 업무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팀원들이 과로하고 있다던데. 감사합니다. 새로운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력 무관,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1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은채는 과거의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 사람, 독학으로 외국어를 배운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은채는 그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5명을 선발했습니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력과 의지가 전부였죠. 새로운 팀원들이 합류하면서 팀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정우진 회장님, 귀사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훌륭하다고요. 특히 조은채 팀장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 팀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은채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무역협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조 팀장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독학으로 5개 국어를 배워서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우리 협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청년 창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요.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은채는 승낙했습니다. 2주 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코엑스 컨퍼런스홀 5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은채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었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 팀장 조은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은채는 지난 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홀로 공부하던 날들, 새벽 4시에 일어나 외국어 뉴스를 듣던 시간들, 취업 서류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좌절들, 100번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학력 때문에, 경력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은채는 시간제 가정부로 일하다가 통역사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어요. 10년 동안 준비한 실력이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막막해도 계속 노력하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채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응원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3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 고졸이에요. 그런데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은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말요? 네.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예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연 후 은채의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독학 5개 국어로 시간제 가정부에서 팀장이 된 여성, 학력보다 실력, 조은채 팀장의 10년 도전기.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죠. 6개월 후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계약건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총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정우진 회장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 팀장, 이번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세요. 제가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유럽 시장을 잘 아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큰 프로젝트인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은채는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문화적 차이를 연구했죠. 드디어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은채와 팀원들,
그리고 정우진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상대는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과 각국 대표들이었습니다. 은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각국 대표들과 소통했습니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은채가 독일어로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은채가 프랑스어로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조은채 팀장님의 다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가 탁월했어요.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5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우진 회장이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 팀장, 이제 승진할 때가 됐어요. 승진이요? 이사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본부를 신설할 건데 본부장을 맡아주세요. 은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부장이요? 저는 아직 뭐가 부족해요? 1년 만에 수천억 원의 계약을 따냈는데, 하지만 경력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충분한 경력을 쌓았어요. 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회사에서 가장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은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감사하지. 당신 같은 인재를 발견한 게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회사 전체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차민석 본부장도 찾아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조 본부장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뢰를 많이 했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팀도 본부로 승격되는 거죠? 당연하지. 글로벌 사업본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예요. 아니에요.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은채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10년 동안 다녔던 그곳. 3층 외국어 자료실, 창가 구석 책상. 은채는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10년 전 이 자리에서 꿈꿨던 모든 것들. 외교관은 되지 못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이뤄진 것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형태로.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1년 후, 조은채는 글로벌 사업 본부장이 되어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부 직원은 30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수조 원의 해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죠. 어느 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은채 본부장님, 우리 학교에서 명예학위를 수여하고 싶습니다. 명예학위요? 네. 독학으로 다국어 전문가가 되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은채는 감동했습니다. 졸업식 날 은채는 명예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학위가 없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진짜 학위는 종이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배움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은채는 어머니와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은채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동생 민재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나도 누나처럼 될래. 민재야,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공장 일 그만두고 다시 공부하는 거 어때? 정말 가능할까?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은채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다리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은채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곳에서 꿈을 꿨어. 언젠가는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꿈을 이뤘어.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젊은 여성의 문자였습니다. 본부장님, 저 기억하세요? 6개월 전 강연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본부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통역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은채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계속 달려요. 강변을 걸으며 은채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은채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재단을 만들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무료로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 학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나처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 나처럼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인생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확신. 그리고 꿈은 이뤄진다는 확신.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서관 창가에서 보던 그 별들. 오늘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할 것입니다. 배움은 끝이 없으니까요. 성장도 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은채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